중국 베이징 천안문 한가운데에는 지금도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얼굴은 존경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남긴 흔적일까요? 마오쩌둥은 1893년 중국 후난성의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의 많은 농민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불평등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반면 마오의 집안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매우 권위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경험은 권위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의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이 혼란에 빠지자 마오는 공산주의 사상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는 이념을 깊이 연구한 이론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읽었습니다. 중국에서 자신이 힘을 가지려면 지식인이 아니라 농민을 붙잡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오는 농민의 분노와 불만을 조직화했고 토지 문제와 불평등을 전면에 내세워 공산당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중심이던 공산당 노선을 농촌 중심 혁명으로 바꾸며 당의 대표적 지도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중국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흐름 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 들어갑니다. 마오는 전쟁을 통해 경쟁자인 장제스를 몰아냅니다. 1949년 마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마오는 권력을 잡은 뒤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농업국가 중국을 단기간에 산업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인 계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학적 검증도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되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지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벼를 더 촘촘히 심어라. 참새를 모두 없애라. 그러나 이 지시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벼를 지나치게 밀식하자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병충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참새를 없애자 해충을 잡아먹을 새가 사라졌고 메뚜기와 벌레가 논을 뒤덮었습니다. 수확량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시는 농촌에 남아있던 농기구를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괭이와 낫, 쟁기까지 모두 녹여 철로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마을마다 작은 용광로가 세워졌고 농민들은 밤새 철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철은 품질이 낮아 공업에 쓸 수 없는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농기구는 사라졌고 논밭을 갈 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철은 쓸 수 없었고 농사는 더 망가졌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보고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말하면 반혁명으로 몰렸기 때문에 현장에는 거짓 보고만 쌓였습니다. 식량은 없었지만 있는 것처럼 처리되었고 국가는 계속 곡식을 수거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비극은 전쟁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만들어진 재난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오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과는 없었고 비판은 늘어났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그의 실패를 이유로 권력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마오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마오는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당 내부 인사와 지식인 대신 학생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바로 홍위병이었습니다. 젊고 이념에 열광하며 지도자를 의심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마오는 이들을 이용해 기존 질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교수와 교사, 관료들이 공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폭력과 숙청이 일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타와 구금, 강제 노동 속에서 사회에서 사라졌고 그중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사원과 고서, 예술품 등 중국의 문화유산이 낡은 사상이라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사회는 몇 년간 사실상 멈춰섭니다. 문화대혁명은
이념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떠난 뒤 중국은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개혁과 개방, 시장은 허용되고 마오의 정책은 대부분 수정됩니다. 이 변화는 그의 선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마오쩌둥은 무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무시했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회를 극단적인 혼란으로 몰아넣은 지도자였습니다. 천안문에 걸린 그의 얼굴은 단순한 개인 숭배라기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떤 과정과 선택을 거쳐 세워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